네가 마음 굳게 먹고 네가 의지를 가지고 좀 더 노력해서 부딪히면 해결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착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연자분에게 그런 얘기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겪어보지 않으면 이 병이 어느 정도로 심각하고 어떤 식으로 나한테 내 삶의 질에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 인지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고 이 남자친구 같은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양프로의 정신세계. 네, 안녕하세요. 정신건강학과 전문의 양지혜진입니다. 네, 양떼들 안녕. 안녕. 정신과사 양재웅입니다. 오랜만에 시크릿 토킹으로 찾아뵙니다. 우울증을 겪는 나에게 헤어지자는 남자친구에 대한 얘기를 할 거고요. 마인드 카페에서 가져온 사연입니다. 저는 수술실에서 일했던 간호사입니다. 이 일의 발단은 까다로운 수술 날이었는데요. 잠을 못 잔 탓인지 실수를 반복해서 그날 집도의 선생님께 혼이 많이 났어요. 그러다가 다른 간단한 수술에서도 결국 또 실수를 저질렀고 여러 직원들 앞에서 화를 내셔서 그 후로 다른 수술을 들어가도 심장이 뛰고 불안한 감정이 심해졌습니다. 그 뒤에 신경정신과에서 불안 증세 진단을 받고 휴식을 가진 뒤 결국 사직을 했어요. 잠자리에 들 때마다 숨이 막히고 토할 것 같은 기분 때문에 수면제를 먹고 자는 경우가 많았고 결국에 이직한 다른 병원에서도 3일을 못 버티고 나왔습니다. 문제는 남자친구가 이런 저를 이해를 못 해주는 거예요. 지금 그럴 때냐고 빨리 일자리 알아봐라고 한 적도 있어요. 다음에는 출근하고 이렇게 도망치다 나오지 마라고 하는데 너무 답답했어요. 최근에 남자친구에게 헤어지자는 말을 듣고 감당이 안 돼서 처방받은 수면제 여러 알을 먹고 응급실에 실려간 적도 있었어요. 남자친구는 이 사실은 모르고요. 이렇게 저를 공감 못 해준 남자친구와 헤어지는 게 맞을까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우리 양떼분들한테 좀 객관적인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요즘에는 이제 굉장히 좀 팩트에 기반을 두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많이 줄긴 했는데 과거의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은 이제 집도의 선생님이 레지던트 혹은 인턴 선생님, 간호사 선생님들한테 굉장히 막 욱하고 화를 내고 뭐 이렇게 수술 기구로 때리고 뭐 이런 장면들이 가끔씩 나왔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수술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굉장히 섬세한 작업이다 보니까 집도를 하는 선생님들이 굉장히 예민해져 있는 건 사실입니다. 무슨 과 수술방에서 일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일반적인 수술실에서의 분위기는 굉장히 경직되어 있는 게 맞고요. 작은 실수 하나가 그 환자분의 수술을 받는 환자분의 생명과 직결되는 경우도 종종 있기 때문에 굉장히 엄격하게 다루는 게 팩트고 그건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들을 좀 알고 요 얘기를 좀 들어줬으면 좋겠고요. 슬기로운 의사생활이 사실은 좀 현실에 많이 기반을 둔 드라마인데 그렇죠. 네. 거기 보면 정경호 씨가 맡은 캐릭터가 그래도 가장 좀 이렇게 날카롭죠. 예민하고 그거의 한 10배 정도가 보통 평균이다. 네. 대부분의 그 수술방과 수술을 하시는 선생님들께서는 수술방 안에서는 최소한 굉장히 경직되어 있을 수밖에 없고 감염에 대해서 엄격하게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움직임이나 이런 거에 굉장히 제한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있죠. 처음에 시작이 까다롭고 힘든 수술이었다 보니까 당연히 그 집도의 선생님은 훨씬 더 예민해져 있었을 거고요. 더더군다나 사연을 보내주신 분이 피곤한 상태에서 집중이 안 되다 보니까 그리고 또 본인도 많이 긴장을 하다 보니까 실수를 반복하신 것 같아요. 그러다 집도의 선생님한테 굉장히 혼이 많이 난 것 같은데 이게 일반적인 회사에서 상사한테 깨지는 것보다는 훨씬 더 심한 강도였을 거라고 추측을 해봅니다. 특히나 이제 그 수술방 안에 단둘이 있으면서 혼나는 게 아니고 동료들 혹은 자기 아래 연차의 간호사 선생님이나 혹은 동료 인턴 레지던트 선생님이 있었을 가능성이 큰데 그런 여러 명이 있는 가운데서 그렇게 심하게 혼을 나고 꾸중을 듣다 보면 일종의 트라우마가 생길 수도 있죠, 사실.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요즘에 수술방 간호사를 못 구한다고 해요. 그만큼 많이 힘들 수밖에 없는 직업이고 그래서 이 사연자분이 이해가 가고요. 네. 예, 트라우마를 확실히 입었을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 다음 수술을 또 무난히 잘 했으면 상관없는데 그 다음 수술은 좀 간단한 수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실수를 저질렀고 아마 간단한 수술이다 보니까 너는 그것도 못하냐는 식으로 이제 더 혼이 나면서 이게 이제 어마어마한 스트레스로 작용을 한 것 같아요. 맞아요. 깨지니까 더 못해서 그쵸. 더 깨지고 이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이게 참 안타까운데 이게 긴장을 적당히 유지를 해야 일도 잘하고 실수도 안 하고 자기도 좀 덜 불편하고 이러는데 이 긴장도가 너무 낮으면 실수가 엄청나게 많아버리고 긴장도가 너무 높으면 또 굳어서 오히려 또 프리징된 상태로 실수를 더 많이 한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그게 지속되면 이제 수행 불안으로 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어떤 특정한 안 좋은 기억과 연관돼서 그 이후에 그 일이 굉장히 버겁게 느껴지고 가슴이 막 벌렁거리고
긴장돼서 일을 잘 못하니까 또 안 좋은 피드백이 들어오고 더 못하게 되고 이제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능숙한 배우분들도 대사를 한 번 틀리면은 감독 PD님한테 혼이나고 그다음에 다시 해라 그러면은 그다음부터는 머리가 하얘진단 말이에요. 하다못해 뭐 수험생분들도 틀리면 이제 또 틀리잖아요. 맞아요. 이런 일이 반복되다 보면 양재 원장이 얘기한 수행불안, 그러니까 무대공포증처럼 돼버리고요. 이분에게는 그 공황장애로 왔던 것 같아요. 그 잠자리에 들 때마다 숨이 막히고 토할 것 같은 기분이라고 했는데 이게 그냥 단순하게 잠을 못 자는 게 아니라 보통 침대에 누워있는 상태에서 공황발작이 나타나는 분들이 종종 있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얘기할 때 누워있는 상태에서 숨이 막히는 경우, 그 다음에 이렇게 속이 안 좋고 미식미식하고 울렁거려서 토할 것 같은 거, 혹은 침대 밑으로 쫙 꺼져 들어간다는 이런 표현들도 많이 하시거든요. 이 상태에서는 일을 하기가 어렵죠. 일을 못하죠, 네, 사실. 충분히 공감할 수 있을 것 같고 아직까지 젊은 사람들도 그 병에 대해서 정확히 인지를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우울증, 공황장애 이런 거에 대해서 그래도 많이 나아지긴 했어요. 친구들끼리는 어느 정도 오픈할 수 있는 정도? 공황장애라고 해서 약 한번 먹어봤어. 이 정도의 얘기는 할 수가 있게 되는데 한 달이 건너 있는 사람들은 대단히 큰 병이야 라는 식으로 인지하는 경우가 아직도 많다라는 거죠. 우울증, 공황장애 같은 불안장애가 마음의 병이라는 건 아는데 문제가 이 마음이라는 게 뇌 안에 있다는 걸 인지하지 못하다 보니까 본인의 의지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한다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이 남자친구분도 아마 이 병에 대해서 잘 모르고 네가 마음 굳게 먹고 네가 의지를 가지고 좀 더 노력해서 부딪히면 해결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착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연자분에게 그런 얘기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병변이 뇌에 있다 보니까 증상이 생각과 감정으로 드러납니다. 이게 진짜 내 생각이고 감정인지 병의 증상인지 헷갈리게 되고요. 특히 가족분들이나 뭐 애인이나 배우자 같은 경우에는 생각과 감정이라는 거 말과 행동으로 나오기 때문에 말과 행동이 환자가 그러려고 그러는 건지 병의 증상인지 헷갈리고 오해를 하기 쉬워요. 심지어 오히려 화를 내는 경우들도 있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겪어보지 않으면 이 병이 어느 정도로 심각하고 어떤 식으로 나한테 내 삶의 질에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 인지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고 이 남자친구 같은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그럼 이게 평생 약을 먹어야 되냐, 이게 평생 치료를 해야 되냐, 치료하면 낫냐, 이게 많이들 궁금해하실 텐데 낫습니다. 이거는 대부분의 이제 분들이 왜 못 낫냐면 약을 좀 드시다가 증상이 한두 달 있으면 좋아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정신과 약을 내가 왜 먹어? 이제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사람들이 안 좋은 시선으로 보다 보니까 도망치려고 하죠. 끊어버리고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하고 다시 확인하려고 하는 그 과정을 겪다 보니 재발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보통 6개월 이상 약물 치료를 해야 되고 또 하나는 이분들이 이제 커피를 먹고 술을 많이 드세요. 문제는 술을 먹다가 안 먹으면 더 과각성을 하게 돼요, 뇌가. 그래서 약간 불안하다 싶으면 술을 먹으면 자가 처방을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술을 계속 먹어야 되는 상황이 오게 되고 절대로 이게 낫지 않기 때문에 약을 끊을 수가 없어요. 이 두 가지를 잘 지켜주면은 치료가 됩니다. 최근에 정말 심한 공황장애 환자였던 제 환자가 한 분 있는데 오디션 프로로 핫하게 데뷔를 했는데 말도 안 되는 관심들이 막 생기면서 엄청난 이제 공황 발작이 오게 되고 다른 일상적인 생활도 안 되는 공황 장애로 이제 이어졌거든요. 6개월에서 1년 정도 치료를 하고 나서 다시 재기를 했어요. 약을 먹고 꾸준히 치료하면 나아진다라고 여러분들도 인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이거는 절대 사연을 보내주신 본인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증상 치료가 되고 혹은 완치가 되기 전까지 일에 복귀해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건 당연히 힘듭니다. 그래서 뭐 3일 만에 못 견디고 나왔다 이런 거에 대해서 자책할 필요는 없어요. 다만 당부하고 싶은 게 첫째는 좀 전에 얘기한 대로 치료를 좀 꾸준히 받으셔야 된다는 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제 또 재발 하다 보면 정말 일상생활이 안 돼서 우울증까지 갈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울증도 같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는데 우울증의 인지 증상 때 나타나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증상들 때문에 자살 시도를 하셨단 말이에요. 본인에게 굉장히 해가 될 수 있는, 위험할 수 있는 행동을 하셨거든요. 그 부분은 분명히 잘못하신 게 맞습니다. 추측입니다만 치료를 받다가 중단하고 있거나 약을 안 드시고 있을 위험성도 있어 보여요. 그래서 치료 꾸준히 받으시고 다시는 이런 위험한 행동은 하지 않으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남자친구와의 관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거보단 본인의 건강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제대로 치료를 받고 일상생활에 복귀한 이후에 이 남자친구와의 관계를 재설정하시거나 혹은 추후로 좀 미루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살 시도는 정신과에서 이제 응급이거든요. 그래서 입원 치료를 하셔야 돼요. 이 상태에서 사실 밖에 계시면서 상담사들하고 상담을 하고 계시는 상태는 저는 아니라고 보고 정신과에서 치료를 받으셔야 되는데 입원 치료까지 생각을 하셔야 되는 상태다. 남자친구에게 보여주기 위한 게 아니었잖아요. 지금 남자친구한테 알리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셨으니까 자살 사고가 없어질 때까지는 치료를 좀 적극적으로 좀 딥하게 치료를 하셔야 된다.
얘기를 꼭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남자친구랑 헤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일단은 충분히 설명을 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본인이 겪고 있는 증상, 그리고 실제 이 병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영상도 보여주고 충분히 알려줬는데도 불구하고 이 남자친구의 반응이 이런 정도의 반응이다. 그러면은 그 남자친구는 지금 이거를 감당할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죠. 그 사람이랑 저는 헤어지는 게 맞지 않을까. 일단 해보고 나서 그 이후에 결정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인드 카페 어플 다운받아 주시고 사연 많이 남겨주시고요. 짧은 사연, 다음에 다뤄줬으면 하는 컨텐츠 댓글로 많이 남겨주십시오. 사연과 댓글 저희가 다 꼼꼼히 읽고 있습니다. 네,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꾹.